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면은 이제 회사가 구성원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뭐 SK 렌터카 대표님이나 뭐 아레스 대표님, 그러니까 결국 황영윤 대표님이 뭐 그 매각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성원들 설득을 하는 게 그 사모펀드 가는 게 무조건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는 5년간 고용 안정이라는 조항이 계약 조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어피너티의 성공 사례 중에서 오비맥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비맥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피너티가 운영을 해서 잘 된 케이스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비맥주 같은 경우는 걔네 몇 없는 성공사례죠. 그리고 그때는 타이밍이 워낙에 좋았고요. 그러니까 어피너티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주류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일어난 그거기 때문에 솔직히 락앤락의 CEO가 그때 당시에 오비맥주를 매각을 하는 그거 당시 때 거기에 CF였던 사람이 와 있거든요. 어디서도 만나봤는데도 뭐 어피너티가 뭘 대단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례나 그런 거는 아니고 똑같아요. 거기도 들어오자마자 사람부터 자르고 그래서 지표를 회계 지표죠. 회계 지표를 이쁘게 만들고 그래서 매각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뭐 글쎄요 어피너티 입장에서는 뭔가를 파일을 키우고 뭔가 금액적인 거를 키우고 성장을 시켰을지 모르겠지만 직원들한테는 그거는 없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년 뭐 이걸 하는데 5년 이거를 페이퍼로라도 보여준다라면 조금이라도 안심을 하겠죠. 근데 회사가 그걸 페이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그 페이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두 회사 간에서 뭔가 비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페이퍼를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럴 리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의 이제 여기 SK 렌터카의 뭐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야 내가 개런티를 할게 라고 하시는데 이미 넘어가고 나면 그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럼 어피너티가 안 지키면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너무 사탕 발림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네. 이제 일반 평 직원이실 때 네. 얘는 어피니티가 인수했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네네.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럼 지금 현재에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뭐 직원들 입장에서나 회사 입장에서나 보이는 게 아예 없는 건지 좀 없습니다. 아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회사들을 봤었을 때 걔네들의 목적이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빨리 이거 갖다가 내 돈벌이를 하고 내 부를 더 키워서 나가겠다 이 생각만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뭔가를 잘할 이유도 그다음에 이 사업을 키워서 돈을 버는 거가 아니고 사업을 축소를 시키면서 지표를 이쁘게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는 그 현금화 시키고 이런 식의 것을 해서 이제는 키워 나가기 때문에 물론 SK 렌터카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또 확장을 해 나갈지 그거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회사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일단은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다 찾아. 그래서 이제 현금화. 그 다음에 지표 정리를 위해서 인원 정리. 이런 식의가 이제는 통상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들이 통상적으로 다 그런 패턴입니다. 타이밍이 늦어진 거잖아요. 버거킹도 그렇고 라인은 다 그렇죠 지금. 처음에 투자한 대비했을 때 다 손실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피너티가 이제는 뭐 예를 들어 6,300억에 이제는 6,800억에 이제는 인수를 했잖아요. 6,800억에 인수를 하고 얘네들이 배당이나 이런 거 갖다가 벌써 근 2천억 정도 빼갔거든요. 그리고 현재 락앤락을 전체를 다 팔면 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가 그것들이에요. 그냥 아예 안 되면은 그래 락앤락 이름 네임만 딴 데 팔고
나머지 자산들 다 매각해버리면은 걔네들은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그 방향성을 지금 보고서는 지금 상장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걔네들이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그것까지 다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이제는 자산 가치 자체가 이제는 그거 이상이 되겠죠. 걔네가 인수하려고 그러는 금액 자체가.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저는 계속 요즘에 많이 싸웠다니까 이제는 되게 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을 만났을 때는 야 어피너티가 한국 내에서 지금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너무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데 또 어피너티한테 인수금융으로 돈을 빌려줄 기관들이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더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을 찾아다니는 거고 이런 일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회사 제가 이제는 우리 회사에서 당해보니까 이런 게 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거를 막는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니는 거고. 그래서 요번 저희는 10월에 이제 국정감사도 가는 것이 이제는 확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똥탕 튀기는 거죠. 똥탕 튀겨서라도 여기 인수하는 거가 이제는 저는 안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그룹 내에서가 이제는 어떤 또 고통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상업 어피너티로 가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큰 고통일 게 너무나도 자명해서 저는 제가 막는 것에 일조를 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뭐 아까 제가 이제는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는 급여 이제 동결을 이제 4년 동안 했었던 거 뭐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가 줍니다. 주긴 줘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작년에 100억을 한 부서가 있어요. 그럼 보통적으로는 통상 뭐 성장률 해봤자 많이 하면 10% 이렇게 하잖아요. 100%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달성하면 졸라 많이 준다고 그럽니다. 달성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근데 걔 중에는 자기 달성을 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작년 100억보다는 더 성장은 무조건 해요. 그러면 걔네의 이득은 보는데 결국에는 직원들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무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죽어가죠. 그게 이제는 저희들 지금 뭐 다른 회사들에서 다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모든 이익이 발생을 해도 자기들이 가져가지 직원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피너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여기서 꼭 그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나 그 다른 데에서는 그래 왔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그 안성공장 예. 희망퇴직 받았다라고 말씀. 네네네. 처우가 어땠는지. 그때 처우가 저희가 그 연차별로 나눴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원래는 그 락앤락은 급여 구성 자체가 기본급, 상여 요게 두 개가 합쳐져서 그 월급이 되거든요. 통상 임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60% 정도가 되고요. 60 몇 될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한 40% 정도가 돼요. 10년 차가 12개월을 줬었을 거예요. 그리고 20년 차가 22개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는 60%에 12개월 해봤자 몇 달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을 다녀봤자 다들 한 1년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매력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죠. 근데 어피너티가 있는 내에서도 솔직히 이런 조건을 한 거는 락앤락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노동조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왜 노동조합 생기기 전에도 매각하고 막 로드샵들 없애면서 직원들 이제는 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조조정 그거 할 때도 그때 당시에는 2개월치 줬거든요. 왜?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노동조합에서도 이제는 이런 것들도 계속 다 태클을 걸고 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가 이런 것들도 이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이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것 그것조차도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를 쌓아놔야지 이게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희망퇴직을 거부하면은 네. 정리해고를 할까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본사부 대기 발령을 거쳐서 했어요? 아니면 그 대기 발령 없이 바로 정리해고로 갔습니까? 바로 했습니다.